일단 우리가 프로퍼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일단 사람의 속성,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다시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특성은 이제 영문 표기로 프로퍼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퍼티. 혹은 다른 영문 표기로 attribute라고 있습니다. 또 자바에서는 필드라고도 하죠. 다 동의어가 되는데 그 각각의 언어마다 사용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드, attribute, 그 다음에 프로퍼티죠.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작이기도 하고, 자 마찬가지 얘도 영문 표기로 하자면은 behavior 혹은 function.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주로 불리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언어가 발전하면서 여러 개념의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일단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체의 값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행동이나 동작은 말 그대로 뭔가 수행해서 나온 어떤 기능들의 집합. 그래서 펑션, 대부분 이제 펑션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용어로 정리해 보죠. 자, 이런 사람이라는 개념은 person, 일종의 분류명이 되죠. 그래서 이 person은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erson으로부터 속성과 행동을 한번 분류를 해보죠. 자, 속성에는 이름, 나이, 결혼 여부, 등등등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결혼 여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뭐 시력이라든가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등도 이제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어떤 값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기능에 의한 거죠. 그래서 뭐 달리다, 그 다음에 말하다 등등의 어떤 동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행동 중에는 접근하기 위한 접근용 메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용 메서드는 예를 들어서 이름 가져오기, 이름 지정하기. 자,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것과 지정하는 거는 get, set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접근 지정자, 그래서 get과 set, getter와 setter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쌍으로 우리는 접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이 이름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개념도로 만들어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person,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칸에 나타난 게 특성 혹은 프로퍼티 혹은 필드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죠. 그래서 name과 age is married가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바에서는 주로 필드라고 얘기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 밑에 보면 이제 getter와 setter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get set 해서 이제 일종의 접근 메소드.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 위에 있는 name, age 요것들을 이제 필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프로퍼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코틀린에서 말하는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필드하고 접근 메소드가 합쳐진 개념. 그걸 이제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고, 자, 그래서 이 이름과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여부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를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쭉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만들지 않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코딩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getter와 setter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름을 가져오겠다고 한다면은 이 getName이 작동해서 name을 가져오는 거고, setName을 사용하면
이제 이름 자체에다가 뭐죠? 값을 지정을 하는 거겠죠? 여기 첫 번째 인자에.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딩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name과 age, isMarried를 각각 뭐 불변 변수로 선언을 하거나 가변 변수로 선언하거나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이제 주 생성자 기법에 의해서 이 소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프로퍼티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된 프로퍼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할 때는 이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 이름에 자, 길동이라는 객체 변수를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소괄호 안에 이름과 age, 그 다음에 isMarried에 해당되는 값을 직접 넣어서 이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println에서 길동.name이라고 접근하게 되면은, 자, .name이죠. 그래서 길동의, 필드, 멤버 필드인 name을 접근할 건데, 이 name을 접근하기 위해서 직접 이 필드 name이라는 곳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property라는 개념으로 이 name의 getter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코틀린 이 소스 코드를 디컴파일을 해보게 되면은 get name 같은 이름 형태로 getter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만일에 길동.age라는 필드에다 무슨 어떤 특정 값을 세팅을 하려고 할 때는 setter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뭐 set age 여기에 우리가 지정했던 value가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호출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변수에 직접 접근되는 게 아니라 바로 get name을 통해서 여기 있는 name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set name은 여기에 지정된 30이라는 값이 value로 들어가고 이 값이 여기에 이제 세팅되게 됩니다. 결국 다시 property라는 요 용어를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자바에서 쓰는 필드라는 개념과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필드를 직접 접근하는 코드를 사용할 때 같이 접근 메소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자바처럼 직접 만들지 않고도 편리하게 해당되는 필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왜 접근 메소드를 통해서 필드에 접근하냐면 필드에 직접 접근하면서 발생할 어떤 오작동 혹은 접근 가시성에 따라서 이 변수를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하도록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는 일종의 가시성 지시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폴트로 사용할 때는 이 가시성이라는 개념, 기본적으로는 이제 public,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public 형태가 사용되는데 이 가시성은 클래스에 주어질 수도 있고 여기 내부의 프로퍼티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만드는 어떤 특정 메소드 이런 메소드에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형태는 public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private. 그래서 실제로 이 isMarried의 직접 접근을 막는 거죠. 이 isMarried라는 변수는 이 person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만 만일 private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이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에 이 var 앞에 private라고 가시성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isMarried는 person 클래스 밖에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 여기 이 구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안성을 위해서도 어떤 특정 가시성과 함께 필드를 혹은 이제 프로퍼티라는 것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ter와 setter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getter와 setter도 우리가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커스텀하게 지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getter와 setter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직접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getter 혹은 커스텀 setter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getter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들여쓰기를 했죠. 요 들여쓰기 된 형태의 get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 룩이라는 프로퍼티 변수에 대한 게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게터가 되는 거죠. 커스텀 사용자가 뭔가 수정한 게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프린트로 뭔가를 찍고 age에 대한 결과에 30이 넘으면 old, 그렇지 않으면 0을 찍도록 0을 반환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결국에는 이 룩에 대한 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getter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여기 age 30이라고 넣게 되면은 이 길동 룩을 찍게 된 요게 getter가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구문이 작동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결과는 룩 요게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0이라고 찍히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이 30을 35로 하게 되면은 여기 old가 찍히겠죠. 자, 한 가지를 더 알아봅시다. 이 코드는 여기서 하나 더 넣어서 setter를 넣은 건데, 여기 보시면 age 이 부분에 지금 선언부가 없고 age라는 변수에 곧바로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한 변수를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선언한 방식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만일에 초기와 이 초기 생성자에서 우리가 3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이 30이 이 내부의 age라는 이제 프로퍼티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setter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setter에 자세히 보시면 value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value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 30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backing field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backing field는 일종의 특수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field, 요 field라는 이름 자체가 age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age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이 age에 대한 메모리가 직접 호출되게 되면은 재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backing field를 이용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필드가 어쨌든 이 age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0보다 크면 해당되는 value를 필드에 넣어주고 age로 세팅이 되는 거고, 만일에 0보다 작게 되면은 else죠. 그래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시키도록. 그래서 이 9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예외를 발생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동 age -1이라고 넣었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세터를 작동시킬 거고, 우리가 만든 이 커스텀 세터 위에 있는 커스텀 세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켜서 자, 이제 프로그램이 중단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는 필드와 getter와 setter가 포함된 형태. 그래서 getter와 setter는 다시 커스텀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cking field라는 것은 이 특정 이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 저장소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backing field를 사용해서 해당 실제 변수에 접근하게 됩니다. 일종의 예약어 형태죠. 여기까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